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32일째로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김근한 부이사장이 20일 오전 4시 30분경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한인회가 전했습니다. 고 김근한 회장은 지난 4월 17일 코로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회복하여 음성 확인을 받고 회복 차원의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김근한 부이사장은 2015년, 2016년 한인총연합회 제21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중보로선 한인회장과 제필리핀 대한체육회장,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회 협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고 김근한 회장은 1973년 필리핀의 도로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필리핀과 첫 인연을 맺었으며 1986년 10K 레미콘 공장을 설립했으며 필리핀 한글학교 이사장, 제필리핀 대한체육회장,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5월에 대구 한의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편 한인총연합회는 현재 고인의 가족이 한국에 있는 관계로 가족과 상의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 교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한국에 계신 유가족을 유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 김근한 한인회 부이사장에 대한 장례는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따귀에 있는 헤리테지 메모리얼 파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문이 진행됩니다. 필리핀 상원은 19일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외국 소매기업에 필요한 납입 자본을 낮추려는 법안에 대해 세 번째 독해를 마쳤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경제를 개방하기 위해 2000 소매무역 자유화법에 대해 상원은 찬성 20, 반대 0, 기권 0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소매업법에 따르면 외국 소매업체는 최소 250만 달러의 자본금을 투자해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법안은 최초 외국인 투자 최저 금액이 30만 달러였지만 렉토 상원의원이 수정안을 제시한 5천만 페소 또는 100만 달러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필리핀 소매업자협회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최소 자본 요구 사항이 낮아지면 필리핀 중소기업이 도태될 것이라는 주장을 수용해 원래 30만 달러에서 대폭 인상된 100만 달러로 자본금이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내무부는 보건부의 권고에 따라 특정 백신 센터에서 사용할 백신 브랜드를 발표하지 않도록 모든 지방정부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안효 내무부 장관은 FDA 승인받은 모든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하면서 브랜드 선호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백신 센터에서 사용할 백신 브랜드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백신 브랜드를 발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예방접종 당사자에게는 백신 브랜드를 현장에서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파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된 파라냐케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에 예상 인원보다 많은 접종 대상자들이 몰려들어 필리핀 국민들의 특정 백신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메트로마닐라 나보타스 토비 시장은 백신 브랜드를 발표하지 말라는 내무부의 지침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의 방침은 중앙정부의 예방접종 노력에 대해 불신을 일으킬 것이며 필리핀의 백신 주저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랜드를 숨기는 것은 백신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코비드19 예방접종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보타스 시는 지난 1월 설문조사 당시 시민의 84.2%가 미국의 파이자 백신을 선호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3.8%, 중국의 시노박 백신은 1.2%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문틸루파 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백신 브랜드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가의 빈곤층 또는 정부의 백신 접종 우선순위 A5 목록에 있는 주민들만이 코박스 시설로부터 지원된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파이자를 빈곤층에게 주라고 명령했으며 이것이 코박스 규칙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해리 로크 대변인이 목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한 달 안에 220만의 파이자 백신이 필리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페즈 무역산업부 장관은 메트로 마닐라의 일부 식당에서 더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 그룹과 같은 인센티브에 대한 제안을 들었으며 일부 멤버는 다른 수준의 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로페즈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리차드 고든 상원의원은 지난 17일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도넛이나 커피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예방접종 추진을 촉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인구 1200만 명이 거주하는 메트로 마닐라는 지금까지 필리핀에 도착한 백신 중 3분의 1인 36%가 배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은 5월 18일 현재 770만 회의 백신이 도착했으며 99%가 이미 배포 완료되었고 251만 2,942명이 1차 접종, 78만 6,528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11월까지 메트로 마닐라와 주변 6개 지역에 대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두테르테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 2,1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일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전날 두테르테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를 갖고 필리핀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해 200억엔 약 2,100억 원 자금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스가 총리는 백신 보관을 위한 냉장 설비 등 골드체인 수송망 정비를 위해 10억엔 약 100억 원을 필리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번 달 필리핀을 방문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으로 인해 연기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위원회는 올해 17,000명 이상의 경찰관 모집을 승인했습니다. 총 17,314명의 순찰대원이 모집되며 자격을 갖춘 신입 경찰관은 최소 29,000페소의 월급과 수당을 받게 됩니다. 신입 경찰관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 경찰청으로 5,000명이며 방사모로 자치구역이 1,700명, 동부 비사야 1,200명, 비콜 850명 순입니다. 필리핀 교육부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2021년, 2022학년도 개강 일정에 대해 제출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고안의 옵션 중 하나는 이전 발표한 대로 8월 23일 개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개강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8월에서 10월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한편 다음 학년도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면 수업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학교에서 대면 수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인구개발위원회 페레즈 전무이사는 필리핀 젊은 여성들이 아동, 결혼 관행, 성에 기반한 폭력 사례, 출산, 건강 서비스 부족이 지속되면서 신체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청소년들은 신체적 자유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문화적, 체계적 장벽에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임신에 대한 놀라운 통계는 우리 젊은이들이 자율성과 자결권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라고 페레즈는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2007년과 2018년 사이에 의료, 성, 출산권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15세, 49세 여성은 전체 비율의 81%였습니다. 필리핀 여성의 최소 88%는 성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약 94%는 접근이 가능했고 피임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또한 최소한 97%가 성 및 출산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독립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페레즈 전무이사는 소녀 5명 중 1명이 19세에 이미 엄마가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에도 높은 청소년 임신율이 필리핀을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청소년 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15세에서 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47명이며 이는 전 세계 평균 청소년 출생률 1000명당 44명과
아세안 국가 1000명당 33.5명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페레즈는 이상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젊은이들의 자결권과 신체 자유권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필리핀 군대를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대 장군 비율을 감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목요일 상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군 공무원에 대한 정년을 규정하는 법안을 청문회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장군 비율은 0.125로 190명으로 실제로는 170명이면 충분하다며 0.1로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필리핀의 병력은 14만 3천 명으로 143명의 장군이 있으면 충분하고 현재는 장군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상원은 증가하는 연금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정년을 현재 56세에서 6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장군은 병력 50만 명에 400여 명으로 비율은 0.08입니다.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 MMDA는 교통량에 대해 여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넘버 코딩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발로스 청장은 넘버 코딩은 교통량이 악화되었을 때 구현되는 것으로 현재는 교통이 양호하기 때문에 넘버 코딩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부터 에드사와 쇼 블루버드에 대해서는 4.5톤 이상의 트럭 운행이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0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6,100명이 발생해 총 116만 5,155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35명이 발생해 19,641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69%를 기록했습니다. 회복은 어제 6,986명에 이어 4,071명이 회복되어 109만 3,602명이 회복되었으며 회복률은 93.9%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5만 1,912명이며 수도권 중환자실 이용률은 어제 56%에서 3%가 증가한 59%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율은 12.6%를 기록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쾌전시의 확진자 사례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쾌전시는 전주 460명에서 이번 주에는 35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재생산지수도 1.0에서 0.95로 하락했습니다. 재생산지수가 1 미만이면 새로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쾌전시의 일일 평균 검사 수는 지난주 3,000명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양성률은 15%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보건 기준 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7.92페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오른 1,132원에 마감되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63원에 거래되었습니다. 5월 21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36도이며 일출은 오전 5시 27분, 일몰은 오후 6시 18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